양반전은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틀린 것은 아닌데 단순히 양반 모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양반이라면 올바른 양반이 있고 옳지 않은 양반이 있는 거고, 그 옳지 않은 양반의 측면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품이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반이란 신분 자체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양반 신분 자체를 비판하진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실학사상이 바탕이 된 다른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정리 먼저 들어갑시다. 자, 전체 스토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분을 매매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분 매매에 대한 증서를 만들자고 군수가 데리고 가가지고 증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증서를 만든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자가 포기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양반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능하죠. 그러나 이 무능이라는 것을 단순히 무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군수가 부임하면 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거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도 긍정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그리고 연안 박지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학문적인 뛰어남과 깨끗함은 존경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먹고 살 능력을 갖지 못한 부분만큼은 무능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서 어떤 비판 의식을 찾는다면 양반의 이런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의 고귀함을 숭상하는 장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반이 무능해서 환골 빌린 것을 갚지 못하는데 천한 부자, 그렇죠, 부자가 천한 부자, 천한 신분의 부자라는 거예요. 천하다 그래서 아주 천한 것 이런 뜻이 아니라 신분이 천한 부자가 뭐합니까? 고귀함을 숭상한다고 했어요. 그 양반들은 항상 고귀한 존재다. 우리가 항상 머리를 조아리는 고귀한 존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고생한다니까 내가 그 신분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신분 매매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양반의 무능함을 통해서 양반 자체의 어떤 그 실질적인 것이 없는,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분 매매의 측면을 보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매매와 같은 일들이 많았던 사회상, 그렇죠? 사회상,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전반부는 간략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서 1로 들어갑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군수가 나타났죠. 군수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거 한국을 다 갚았슈? 그랬더니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신분을 팔았슈. 그러니까 군수가 뭐라 그래? 그런 고귀함을 숭상하는 천부 부자는 굉장히 양반다운 인물이다. 오라 그래라. 내가 이것을 공식화시키겠다. 증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작품을 딱 읽으면 군수라는 인물은 정말로 그 부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서 얘기가 살짝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증서 1. 증서 1의 내용을 대강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킬 도리를 과장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군수의 의도 입장에서 보면 양반을 포기시키기 위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증서 2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의 횡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양반 포기죠. 그러니까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 증서를 내가 해줄게. 너 양반이 되고 싶다고. 양반이 이런 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요런 횡포를 네가 부려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니? 싫어요.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려운 것을 제시함으로써, 과장되게 어려운 것을 제시함으로써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이익됨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주장질을 하니까, 들이대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다면 더 센 거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횡포. 너 그럼 사람 잡아가지고 콧구멍에다 고춧가루 붓고 매달고 말이야. 다 뺏고 막 이런 거 할 거야? 그랬더니 그게 도둑이지, 그게 인간이요?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군수가 의도한 바에 부자가 말려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의 어떤 구조 측면보다는 여기 증서 자체 내용 측면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형식적인 양반의 삶을 풍자한다라는 것만을 끌어내려 하고, 여기서는 양반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것만 끌어내서 당시 실학사상의 입장에서 양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서 2개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들어갑시다. 자, 증서 첫 번째 증서. 자,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다 기억하죠. 앞에 내용 이렇게 해서 증서를 만들어줄게 오라 그랬더니 딱 엄숙한 분위기에서 증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직 이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니. 그래, 그 증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글을 읽으면 사라하고 정치에 나가면 대부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이다. 무반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반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자, 양반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며 정치에 나아갈 수 있으며 덕이 있는 자가 바로 양반입니다. 혹은 벼슬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군자로만 칭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무반과 문반 둘 양쪽에 있다 해서 양반이라고 하는데 네 무반할래 문반할래 안거나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분명히 첫 번째 문서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야비한 일을 딱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와 모순이 돼요? 두 번째 증서에는 야비한 짓거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군수가 요거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비판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순되기 때문에 두 부분이. 그래서 야비한 일을 딱 끊어라. 옛을 본받고 옛 것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굉장히 좋은 얘기들입니다. 오늘 늘 오경만 되면 일어나서 유황에다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등잔불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네박의 책 이름이겠죠. 뭔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얼음 위에 박을 밀듯이 웬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얼음 위에다가 박을 이렇게 씩 밀어보세요. 쫙 미끄러가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익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유수로 아주 잘 익는 것을 얘기하겠죠. 주림을 참고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뎌 입으로 구차스러움을 남에게 말하지 아니하되. 자, 배고프고 춥고 괴로워도 남에게 아우 나 못 살겠어 이런 경박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고치탄내, 고치탄내라는 건 뭐예요? 자치 이를 두드립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탄내, 뇌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 뇌를 어떻게 두드려요? 잠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면 뭐 이렇게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거 꿀밤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양생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양생법. 양생법. 양생법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그 몸의 기 있죠. 몸의 기를 키우기 위해서 뭐 잘 저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 하면 이도 튼튼해지고 좋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건 좀 지저분한 건데요. 좀 지저분한 양생법입니다. 입안에서 침을 가늘게 내뿜어 해가지고 입안에 침을 고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연진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조금씩 다시 삼킵니다. 양생법입니다. 자, 세수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을 지나치게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여종을 부르며, 그러니까 여종을 부를 때는 언녀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언녀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팔자걸음 알죠? 옮겨서 신발을 땅에 끌면서 다닌다. 신발 많이 닳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양반의 의미 앞부분에서 얘기했고요.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양반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부분 이건 당시에 실제적으로 양반이 지켰던 덕목이면서 양반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책을 열심히 읽는다라든가 사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점잔을 떤다라는 거, 점잔을 떤다기보다는 점잖게 생활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양반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긍정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고문진보 당시 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백자를 쓰며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선비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양반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 상태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 떠먹지 말고 무엇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젓가락 방아 찍는다라는 것은 밥상에다 이렇게 쿵쿵쿵쿵 찍는 거 얘기합니다.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냄새나 그렇지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화난다고 철을 두들기지 말고 부인 때리지 말라 이러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요. 성내에서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물건 집어던지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주먹질 말고 노복을 야단쳐서 죽이지 말고 마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술을 꾸질 때 그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얘기들입니다.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무당을 이건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유교적인 사회에서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제사 지낼 때 중을 청에다가 제를 드리지 말고 불교도 마찬가지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의 어긋남이 있으면 그 이 증서를 가지고 관에 나서 변정할 것이다. 변정한다. 고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 양반 박탈하겠어. 이런 얘기겠죠.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나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어건대 무어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이익. 그렇죠. 자, 결국 뭡니까? 군수가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지켜야 할 형식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너무 많고 과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부자는 못하겠다.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형식적인 모습에 불만을 보이는 부자. 자, 마지막. 자, 하늘이 민을 낳을 때, 백성을 낳을 때 민을 넷으로 구분했다. 3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산이 산홍공상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그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가 사다. 이 실학사상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신분상의 차이는 당연히 있고 사가 선비가 가장 높고 근데 대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문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않고 약간 문사를 섭렵해 가지고 크게 문과 급제요. 크게 나가면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 정도의 버스를 얻을 수 있고 문과의 홍패라는 것은 뭐 합격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받게 될 그 합격 통지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두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과거에 합격하기만 하면 돈자루를 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 진사가 나이 30에 처음 관직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이름이 있는 음관이 되고 음관. 이건 뭐예요? 벼슬을 과거 같은 것보다는 가족의 힘을 통해서 알겠죠? 백으로 관리가 된 거. 잘 되면 남행이라는 것은 가문이 어느 정도의 가문이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벼슬을 준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뜻을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자, 큰 고를 맞게 되어 귀밑이 일산의 바람에 휘어지고 귀밑이 일산의 바람에 휘어진다는 얘기는 일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산은 비를 막는 거, 일산이라는 건 해를 막는 거죠. 햇빛을 막는 양산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씌워주니까 종들이 귀밑이 하얘지는 건 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있어가지고 왜 군대에 가면은요 군인들이 시커먼 군인 있고 허연 군인 있거든요.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애들은 허연 군인, 그지? 시커먼 군인은 밖에서 완전 노동을 일삼는 군인 이거죠. 자, 배가 요령 소리에 커지며 이거 뭐예요? 요령이라는 건 방울입니다. 방울 이렇게 종 같은 방울.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항상 일을 시키다 보니까 항상 이 종을 쳐서 일을 시키니까 아주 가까이서 뭐 잿더리 가져오는 거 이런 거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 가지고 배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능히 뜰에는 학을 기른다. 곡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생이 귀고리를 단장하고 옆에 있고요.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능히 무단을 하여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무단 결석 들어봤잖아요. 그죠? 무담 침입. 그죠?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빠졌다.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논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앞에서 야비한 일을 금하라고 했는데 야비한 일들이죠. 너희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회회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를 가히 원망치 못할 것이다. 자, 여긴 뭐예요? 완전히 횡포죠. 횡포. 그렇지. 이익됨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럼 네가 원하는 이익이 이런 거냐라고 얘기해서 잘못된 이익을 제시합니다. 이에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맹랑하고만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요 라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의 의도가 여기서 적중하게 된 거죠. 양반의 횡포에 대해 듣고 양반을 포기하게 되는 부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군수와 부자로 보시면 되겠죠. 군수와 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뭐 하는 거예요? 군수가 신분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신분 지키기 위해서 반대.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소설 첫 번째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죠. 반대의 입장, 태도를 보이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즉 양반, 가제는 개편, 자기의 신분에 다른 녀석이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부자 동네에 좀 시치구리한 사람, 선생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 쪽 동네에 집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웬만하면 쟤 못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더 이런 거는 아주 한심한 작태고 더 한심한 거는 뭐 주변에다가 장애인 시설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화상들이 앉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 학생 누구 부모님이 그런 뭐 일을 하실 그런 뭐 태도를 보이실지도 모르겠으나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닌 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런 편협한 태도를 군수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신분 매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 부자는 뭡니까? 앞부분에서는 신분 매매를 소망했던 거죠. 왜 그랬어요? 고귀함 때문이죠.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게 되죠. 왜? 도둑놈이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횡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군수는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인물로 비춰지게 됩니다. 왜? 자기의 신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뚜렷한 명분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부자는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긍정이 되죠. 왜? 바로 뭐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고귀하게 되고 싶고 편하게 되고 싶고 무슨 뭐 좀 남들을 좀 부리고 위에 있고 싶더라도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어떤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긍정적이죠. 그러나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 군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죠. 왜? 자신들의 신분을 옹호해 줬으니까. 부자는 어떨까요? 부정적인 인물이죠. 왜? 이 작품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렇지. 신분 매매를 반대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마무리 대강 정리 끝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신분매매 이 부분 우리가 안 봤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히 확인해둬야 할 건 양반의 무능한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증서 1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양반의 삶 중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 증서 2를 통해서 양반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군수 입장에서는 양반이 지킬 도리를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함으로써 양반의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었고 또 증서 2를 통해서 얘가 이거 불만을 갖게 되니까 이득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증서 2를 통해서 양반의 횡포를 제시함으로써 완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요 스토리 자체의 이야기 자체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